오롤 저디 탁발기하니 방관쟁면 소희희리요 조지불료 명종고인된 일등교의 차인기하라. 혼자서 고개 숙여 바루를 든 채 돌아가니 곁에서 보는 이가 어찌 비웃음을 참으랴. 일찍이 종과 북을 두드릴 일이 없을 줄 알았다면 그에게 배고픔을 참도록 하는 것이 제일일세. 덕산 스님이 어느 날 고향이 늦어지자 손수 바루를 들고서 법당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고향주 소임을 살고 있던 설봉 스님은 이 광경을 보고서 말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종도 치지 않고 북도 두드리지 않았는데 바루를 들고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덕산 스님은 머리를 푹 숙이고 곧장 방장실로 되돌아갔습니다. 설봉 스님과 함께 살던 암두 스님은 이 일을 전에 듣고서 또 한마디를 보태는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덕산이 마루꾸도 모르는구나. 그러자 덕산 스님은 그 말을 듣고서 암두 스님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가 노승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자 암두 스님은 은밀히 귀에다 대고 뭐라고 밀개를 했어요, 이거. 응? 귀에다 대고 이렇게, 딴 사람은 몰라. 귀에다 대고 와서 이렇게 지금 그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 귀에다 대고 밀개를 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옆에 사람은 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 그 덕산 스님에게 열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 암두 스님이 뜻을 갖다가. 그랬는데 그 이튿날 덕산 스님은 법상에 올라가 법문을 하는데 그 전에 법문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이제 그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 귀에다 대고 가만히 누가 알 수 없는 그 밀개를 한마디 했는데 그 밀개를 듣고서 그 이튿날부터 법상에 올라가 법문하는데 종전 법문과 법문이 다르다는 거라. 그래. 그러자 암두가 큰 방 앞에서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노장이 이제 겨우 마루꾸를 알게 되었구나. 이후로는 천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다만 3년뿐이로다. 예로부터 조사 중 조사라고 한다면 임재와 덕산 두 선사를 거론하면 재론의 여지가 없는 종문의 구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대선지식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선사는 실로 천고의 안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중 덕산 스님 선사 밑에서 두 사람의 큰 인물이 나왔으니 바로 암두와 설봉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주고받는 높고 깊은 법문인 덕산 탁발아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공안은
얼마나 어려운지 중국의 천하 총림에서도 논란이 분분했던 법문입니다. 이는 어지간한 선지식은 동문서답을 하기 마련인 참으로 만만치 않은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석산탁발하는 천하가 인정하는 명한 종사라야 거량을 했지 소견이 약순이들은 감히 입조차 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해동에도 신라말 도의국사 구산선문 이래 선종이 뿌리 내린 지 천수백 년이 지났지만 근세 이전까지는 이 법문을 대중에게 내보이니가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세에 와서 성철노사와 향곡선사가 대중에게 거량하는 것을 이 산성이 말석에 앉아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법문이 얼마나 고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 공안은 설봉의 한마디에 석산이 고개를 숙이고 얼른 방장실로 되돌아갔다고 한 부분도 참고해야 할 대목입니다. 암두가 은밀히 그 뜻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석산이 가만히 물러갔다고 하였는데 가히 서로 만나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서로 알아차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산이 다음날 상당하여 내린 법문이 그 이전 것과는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잘못으로서 잘못을 보태는 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암두가 성당 앞까지 내려와서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면서 이르되 전 오장이 마루꼴을 알아서 다행이다. 뒷날 천하 사람이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은 결코 후학들을 덮어 누른 말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3년뿐이로다고 했는데 과연 그는 말대로 3년 후에 덕산 스님은 입적을 했습니다. 3년 전이라면 덕산은 81세요. 설봉은 41세이며 암두는 35세가 됩니다. 설봉과 암두의 사제지간에 일어난 선문답은 제일 우직한 설봉에게 불법의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루도록 제시한 한마디의 법문 최종적인 불법의 마루꾼을 깨닫게 하기 위한 덕산과 암두의 방편적 대화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암두는 뒷날 설봉을 해고하면서 설봉은 나와 함께 똑같이 경지에서 살았지만 나와 똑같이 죽지는 않았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마루꾼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봉은 암두보단 나이 6살이 위이지만 깨달음은 암두 제시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봉이 깨닫게 된 기원을 오산성도라고 합니다. 덕산 입적 후에 설봉, 암두, 흠산 셋이서 행각할 때 일입니다. 호남성 예주 오산진에서 악천후로 인하여 길이 끊어지면서 어느 민가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흠산과 암두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설봉은 한결같이
철야 좌선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암두가 한마디씩 던져가며 설봉의 공부 경지를 점검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암두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종문입자, 불시가진, 즉 문으로 들어온 것은 참된 집안의 보물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만약 불법을 크게 드날리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불법을 하나하나 모두가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돼. 설봉은 이 말에 크게 깨닫고는 암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설봉은 구도행각을 통하여 많은 선지식을 참문한 납자로도 유명합니다. 일찍이 3번이나 투자산 대동선사를 참방하였고 9번이나 동산양계화상을 참문하면서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를 흔히 삼도투자 구지동산이라고 뒷사람들은 말합니다. 뒷날 덕산문화에서 수학하여 결국 덕산의 법을 잊게 됩니다. 덕산의 문화에서 설봉은 고향주로서 항상 주걱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해우서 등 후미지거나 굳은 곳에 청소를 하면서 덕과 복을 쌓아가는 수행자이기도 했습니다. 덕산 탁바라 공안에는 4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덕산선사가 제자 설봉스님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푹 숙이고 방장실로 대답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대답할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까? 둘째, 덕산선사가 과연 마루꾸를 몰랐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마루꾸를 모르고서 어떻게 당대의 대선지식이 될 수 있었던가 하는 의문입니다. 셋째, 암두 스님이 은밀히 자신의 견처를 내보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넷째, 덕산 스님이 암두 스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마루꾸를 알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암두 스님이 스승인 덕산 스님보다 안목이 더 낫다는 것입니까? 따라서 이 공안은 이렇게 말하거나 저렇게 말하거나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이 독약과 같아서 상신실명할 것이니 부질없는 아르마리로 소견을 달아 조사의 참 뜻을 묻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량 분별은 유심계는 고사하고 허통 공적한 무심의 깊은 곳에서도 그 참 뜻을 알아차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직 최후 굳센 관문을 쳐부수고 확철이 크게 깨쳐야만 비로소 고인의 입각처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공안을 제대로 바로 알기만 한다면 모든 부처님과 조사의 일체 공안을 일시에다 타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격장부가 되어 금강보검을 높이 들고서 천하를 종횡무진하며 살아를 자제할 것이니 이 어찌 통쾌한 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결제대중들이여 산승의 견초로 점검해 보니 최초 일구를 안다면 최후 일기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최후 일구나 최초 일구 모두 궁극적인 일구 즉
마루꾼은 아닙니다. 이 공안을 제 방에서 흔히들 여러 가지로 논해왔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덕산 삼부자가 주고받은 그 마루꾼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참으로 그 마루꾼인가 하는 것을 이번 한거 결제 한철 동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경 같은 것이나 논 같은 거는 이렇게 배워가지고 서로 따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그 큰 스님네들 어려운 공안 같은 거는 그런 해법으로는 이거 통하질 않아요. 통하질 않고 내가 빼가 삼아치도록 화두를 해가지고 일념이 되어가지고 확실히 크게 깨쳐야만이 가는 거지. 딴 방법은 절대 이거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분별하지 말고 금년 여름 동안 한철은 스님네들이 아주 정진을 열심히 해요. 화두 하나만 있고 딴 건 없어야 돼. 다 이렇게 이제 스님네들이 산중에서 뭐다 종소에서 소임을 봐가지고 이게 다 이 좋은 집에다가 고향구 잘해서 아무 불편 없이 해드리고 오니까 스님네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금년에 이 마루꾼을 한번 어떻게 타파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오늘은 얘기를 이렇게 간단히 이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년 여름에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도록 한번 여럿이 한번 힘써서 노력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작가 월중경 한이 청강 전경 다루다 허령 구명정하고 사자 분금으로다 달 쏘고 개수나무를 베어내니 밝은 빛이 더욱 많아짐이로다. 여우와 살갱이는 자취를 감추고 사자는 황금털을 뽐내는구나. 시시비비 경불이하니 쟁여단자 백봉도라. 야원제조 무심처에 화락종타 충류수로다. 시시비비가 끝내 쉬지 않으니 어찌 푸른 봉우리 끝에 홀로 앉은 것만 하랴. 원숭이와 우는 새를 찾을 수 없는 곳에 지는 꽃잎 멋대로 물을 따라 흐른다. 안성이 지주 땅 노조산 보은선사는 평상시에 납자가 오기만 하면 얼른 벽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그러자 그 납자는 바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남전 보원선사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이전의 경지에서 알아차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 납자는 아직도 한 개는커녕 반 개도 얻지 못했구나. 그래서야 나귀해가 되어야 한 개나 반 개를 얻으리라. 이 노조 면백공안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남전 보원이 어느 날 채소와 일양 사이를 걷고 있는데 마침 원두 소임자가 저만치 보였습니다. 밭의 작물들을 살펴보다 말고는 느닷없이 돌을 들고 원두를 향해 던졌습니다. 원두가 고개를 돌려 돌 던진 곳을 향해 보니 남전선사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얼른 위를 갖추어 절을 하고는 물었습니다. 선사께서 지금 돌을 저에게 던지신 일은 저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신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남전은 얼른 한 발을 들어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깨우치는 것은 그만두고 그럴 때는 어떠한가? 이에 원두가 대답이 없으니 남전이 원두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는 노조선사에게로 가거라. 그리면 무슨 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원두는 바로 남전을 하직하고서 노조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노조선사는 남전해상의 원두가 오는 것을 보고서 얼른 벽을 향해 돌아앉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원두는 아무 생각 없이 도로 남전산으로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이에 남전 봉원이 물었습니다. 노조에게 갔던가? 네,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빨리 돌아왔는가? 노조선사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벽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내 돌아왔습니다. 이에 남전이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말하지 않았던가?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이전의 경지에서 알아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너는 아직도 한 개는커녕 반 개도 얻지 못했구나. 그래서야 나귀해가 되어야 한 개나 반 개를 얻으리라. 여녀는 나귀해를 말하는데 12간지에 나귀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천만급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소견머리로는 영원히 깨달을 기약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남전이지만 노조를 찾아갔을 때의 대접은
원두와 별로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남전하상이 왔는데 노조 선사께서 얼른 벽을 향해 되돌아 앉았습니다. 그러자 남전이 손으로 선사의 등을 치니 노조 선사께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남전입니다. 요즘 어떠한가? 그저 그렇습니다. 이에 선사는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그리 분주스러운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마디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넓은 바다에 낚시를 들이온 뜻은 용을 낚자는 것이요. 격식 밖의 현묘한 깃털은 나를 알아주는 일을 찾으려는 뜻이다. 노조 보온 선사는 무릇 납자들이 오기만 하면 문득 벽을 향해 앉았으나 이는 달마가 9년 동안 앉았던 이후로는 아무도 이 영을 다시 시행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조 선사가 제 방에서 부처와 조사를 묻는 선지식들로 하여금 아픔과 가려움을 느낄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전과 노조는 사형사제간입니다. 사람들이 바늘과 송곳으로 노조를 찔러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결국 한마디 보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지나친 도도함을 꾸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를 칭찬하면서 마주보고 몽땅 내어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말로 충분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어찌 한 차례 직접 가보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사는 달을 그린 것과 같고 조계사는 달을 가리킨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달마의 면백과 노조 면백은 면백 그대로가 법문입니다.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옛날에 도단이라고 하는 부마가 남경으로 부임하는 길에 자주 땅 대명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당에 들러 납자들이 벽을 향해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이후 절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광경을 보려고 일부러 들리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면병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참으로 담담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전선사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담담한 가운데도 맛이 있습니다. 무르성품은 본래 담담한 것이나 꿀이나 차를 더하면 단맛이나 쓴맛이 생기듯이 사람의 성품 또한 본래 담담한 것이나 미혹과 깨달음으로 갈라지면서 범부와 성인으로 나누어지는 법입니다. 중생과 부처로 갈라지기 이전의 소식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 바로 면백인 것입니다. 노조선사가 납자들이 찾아오기만 하면 벽을 향해 앉았고 역시 남전이 와도 벽을 향해 앉았습니다.
대부분의 납승들은 말없이 그냥 돌아갔지만 남전은 이에 대하여 한마디 한 것입니다. 남전선사는 알맞은 시기를 잘 식별하고 기름을 잘 알아차리기는 했지만 사실 노조선사의 속뜻은 제대로 몰랐다고 할 것입니다. 노조와 남전은 마조의 제자입니다. 하긴 금을 팔려고 한다면 금 사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선사는 납자가 오기만 하면 왜 꼭 벽을 향해 되돌아 앉는 것이겠습니까? 앉아 있는 것이 선이겠습니까? 벽을 향한 것이 도이겠습니까? 돌아가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납자를 제접한 것입니까? 납자를 제접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현사 사비선사는 이렇게 착언을 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남전선사를 보았다면 등짝에다가 뜸 5장을 떠 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이 노조 면벽과 같은 도리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도리겠습니까? 만일 이를 제대로 알아차린 납자가 해제 대중 속에 있다면 이 산성은 그 납자에게 그대의 불법이 갈 곳이 있다고 허락할 것입니다. 병술련 한거 해제 대중들은 만약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절대로 귀신 굴 속에서 아루마리로 헤아리지 말 것이며 만행길에도 걸망 속에 꼭꼭 집어넣고 다니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제 해제를 하면은 공부를 쉬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공부라 하는 것은 쉬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이 여름 한철은 많이 더웠고 겨울은 또 찼고 그러니까 그때는 대충 귀일 속에서 앉아서 이렇게 좌선 위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이 사한철이 되면은 습도 더웁도 않기 때문에 정진하기가 가장 좋은 때가 이제 해제 후 결제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름에 애써서 정진하는 그런 정신을 일관해서 몸도 풀고 자유롭게 댕기지만은 이 화두 생각하는 것은 더 성성해지고 공부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해제하고 다음 결제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어쩌든지 그 공부하는 생각을 버리지 말고 열심히 화두를 하면서 어디 여행을 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노조 면병 불통 소식이 입어진 전 일륜향기로다. 노조가 벽을 향하면 통하지 않는 소식이거늘 발을 옮겨 앞으로 가려면 한바탕 가시밭이니라. 해안계를 하시고 안것좀 거행하겠습니다. 대응선님께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